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특별히 제 클래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다, 이 내용이 정말 필요했다 해주셨던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제 클래스 14강 중 6강을 통째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최악의 시기에서 성공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생 최악의 시기든 아니면 최악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힘든 시기든 또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냥 계속 답답한 그런 시기, 또는 변하고 싶은데, 인생 바꾸고 싶은데,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죠.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이번 6강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는요, 밥 프록터의 인사이트를 제가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 진짜 비법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 이게 무슨 말이냐, 성공한 사람이 왜 진짜 비법을 설명을 못하냐, 성공한 사람들 또는 수많은 책의 저자들, 동기부여 강사, 교수, 철학자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얘기를 엄청나게 들어도, 찾아보고 읽고 들어봐도 뭔가 본질을 모르겠다. 좋은 말 많고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딱 볼 때는, 들을 때는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돼요.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뭔가 그 핵심은, 본질을 잘 모르겠는, 그 뭔가 모르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뭔가 본질을 모르겠다는 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들었는데, 성공한 사람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은 그거를 듣고 나서 책을 덮고 혹은 화면을 끄고 그냥 바로 뒤돌아서 여러분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이 가장 처음이거든요.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죠. 제일 앞에 뭐가 있나요? 생각이 있잖아요. 이 생각에 울림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진동처럼 종을 치듯이 이 생각에 땅 하고 여러분께 울림이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다. 해야겠다.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행동을 했으니까 결과가 발생하겠죠. 근데 이 앞단에 여러분의 생각에 울림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선 이걸 기억해 주세요. 이건 밥 프록터가 본인이 직접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독일에 있는 한 여성, 성공하신 여성분으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밥 프록터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이 성공은 95%의 마인드와 5%의 전략이다 라는 말을 밥 프록터한테 합니다. 밥 프록터 역시 뭔가 이런 류의 메커니즘이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마인드가 정말 뭔가 이런 면이 있는데 라고 답답했던 부분이 딱 이분의 이 말을 듣고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해결이 됐다고 해요. 성공은 95%의 마인드 그리고 5%의 전략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밥 프록터가 본인의 저서에 이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성공한 많은 사람들, 교수나 철학자 또는 책의 수많은 저자들, 이 사람들이 안 알려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뭘 모르냐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이 됐든 가장 큰 비율은요, 보통 부럽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성공 소프트웨어, 부자 소프트웨어를 물려받은 경우입니다. 그게 깔려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본 거죠. 부모님이 하는 말, 생각,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 선택들, 그런 말들, 생각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예요. 소프트웨어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해도 본인은 어느 순간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들마다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깔려 있어서 그냥 거기에 맞춰 살았고 그냥 그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부자, 성공한 부모에게 그 소프트웨어를 물려받지 않더라도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책을 읽었든 어떤 인생의 멘토를 만났든 어떤 계기가 됐든 큰 계기가 있든 그 성공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성공 소프트웨어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장착은 돼 있어요. 그냥 거기에 맞춰 산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작 95%의 그게 이게 뭔지, 물려받은 사람은 물려받은 대로 그냥 원래 깔려 있었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어떤 계기, 그냥 멘토를 따라했고,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고, 어떤 책들을 막 읽어서 깨달음을 얻었고, 근데 그게 잠재의식에 깔린 소프트웨어인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이 5%의 전략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그 분야의 탑이 되고 이렇게 성공을 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려주는 게 이 5%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고 자세하게 성공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 5%에 대해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이 5%를 완벽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을 그걸 듣고 움직이게 하는 힘까지는 없는 이유가 여러분의 생각에 울림을 주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95%의 마인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설치되면 끝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정말 좋은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재의식에 성공 소프트웨어, VS 소프트웨어를 살면서 7번만 설치하면 끝입니다 라고 한다면 듣기만 해도 힘들죠.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번만 설치하면 끝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래전 19세기, 20세기에 활동을 했던 쭉 계보가 있습니다. 자기 성공학, 자기개발계의 정말 구루들의 계보가 있죠. 월리스 와틀스부터 시작을 해서요, 나폴레옹 힐, 네빌 고다드, 얼라이팅게일, 쭉쭉 그 계보들이 쭉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관되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설치되면 끝이다. 이건 자전거 타는 걸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 중심 못 잡잖아요.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그래서 작은 보조바퀴가 양쪽에 달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에 따라서는 보조바퀴를 하나만 떼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개를 동시에 떼기도 하고, 떼는 대신에 뒤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잡아주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부모님이 아니면 친구가 잡아주기도 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중심 잡는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가는 그 메커니즘을 몸에 딱 새겨지면 자전거를 쭉 타게 되죠. 그냥 한번 타게 되면 그 자전거 타는 법은 죽을 때까지 다시 안 배워도 여러분은 평생 자전거 탈 수 있잖아요. 몇 년 뒤에, 몇 년 동안 자전거 한 번도 안 타봤다고, 나 자전거 너무 오랫동안 안 타봐서 까먹었는데 못 타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 한 번 익힌 사람은요, 그게 깔린 사람은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자전거 탈 수 있어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현실이 엉망이고 지금 현실이 정말 시궁창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들 주세요. 저 역시 이런 시기를 살면서 몇 번 정도 지나쳐 왔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는 한 손가락 정도면 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사람인 이상 누구나 현실이 엉망이고 시궁창이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분명히 있죠. 인생 최악의 시기일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 최악의 시기일 때, 최악일 때가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저의 경험치가 쌓이고 15년 16년 전부터 이 마인드셋, 끌어당김 법칙, 잠재의식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왔고 해왔고 직접 제가 몸소 제 삶에서 현실화시키면서 살아왔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최악일 때가 오히려 더 좋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저 역시도 사람인 이상 스트레스 받았죠. 엄청 힘들었고요. 근데 좋은 이유는요, 그 다음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를테면 새벽 3시에 정말 폭우, 그냥 비 오는 게 아니라 바가지로 정말 물을 들이붓는 것 같은, 와이퍼를 아무리 세게 움직여도 앞이 아예 안 보이는 정도로 새벽 3시에 조명 하나 없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겁니다. 정말 조명 하나 없는 그 밤길을 이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운전하고 가는 저의 모습을 항상 상상합니다. 제가 운전 20년 넘게 했는데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었죠. 당연히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힘들 때 항상 저의 그 모습을 상상해요. 근데 왜 상상을 하냐면요, 이렇게 깜깜하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몇 시간만 지나면 밝아오거든요. 밝아와요. 그리고 비가 아무리 많이 온들 무조건 그치거든요. 절대 진립니다. 비가 1년 내내 오지 않잖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장마철이고 태풍이 오고 해도 비가 그칩니다. 비는 무조건 그쳐요. 그쵸? 그리고 아무리 어두워도 무조건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새벽 3시에 이렇게 이 밤중에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떠올려요. 힘들 때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을 일은 무조건 밝아지고 무조건 비가 그칠 게 앞에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질 일이 좋은 게 남아있으니까. 이게 바로 울면서도 그냥 계속 걸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힘드니까 진짜 울고 싶죠. 저 역시도 너무 힘들어서 진짜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운동선수들 왜 유도 경기 하다가 올림픽 같은 데서 한판 패를 당하면은 쪼그리고 앉아서 울 때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기뻐서 반대로. 그런 것처럼 저 역시도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 바닥에 집에, 아니면 저의 소파, 서재에 있는 소파에 진짜 그렇게 쪼그리고 1시간씩 있고 막 이랬던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누워도 힘들고 앉아도 힘들고 일어서도 힘들고 누워서 엎드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자세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엎드려서 쪼그리고 있는 자세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을 했어요. 울면서 그냥 계속 걸어야 가야 합니다. 비 맞으면서 계속, 어차피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뒷걸음쳐서 뒤로 가도 비 맞는 건 똑같거든요.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울면서도 계속 비 맞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깜깜한 밤에 비구름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비구름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지 않잖아요. 비구름은 결국 이동을 하고 그 비구름의 끝이 있습니다. 그럼 비가 그치는 거거든요. 계속 칠흑 같은 어둠인 것 같지만 지구가 계속 자전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밝아오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안 보여서 인식할 수 없어서 그렇지. 이건 역시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저는 성공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성공하고 있다. 단 나의 방향만 정확하다면, 명확하게 내 목적에 맞는 목표만 명확하게 있다면 울면서도 저는 무조건 걸어가야 한다라고, 걸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문장만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은 여러분께서 지금 힘드시다면, 혹은 지금은 괜찮더라도 앞으로 뭔가를 해 나아가실 때 안 하던 걸 하시면 힘드실 겁니다. 힘든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인생 바꾸려면 세상에 공짜 없어요. 뚫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통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두 문장을 속으로 하루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말씀해 보세요. 속으로. 아니면 소리내서 중얼거리셔도 좋아요. 아니면 한 번만 말씀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온 마음과 에너지와 정말 그 간절함, 절실함을 진짜 꾹꾹 눌러 담아서 이 두 개 문장을 말해보세요. 도대체 결과가 얼마나 좋으려고 내가 지금 이 정도로 힘드나? 도대체 얼마나 나한테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보상이 있길래 이 정도 수준으로 힘든가? 이 두 가지, 도대체 얼마나 결과가 좋으려고, 도대체 얼마나 큰 보상이 있길래,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속으로 힘들 때마다, 인생 최악의 시기일 때 계속 말씀을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 역시도 실제로 정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까 비가 개고 날이 밝아오고 말씀드렸죠.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훨씬 큰 보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의 목표가 명확했고 맞는 방향이었으니까요. 이거를 꼭 잊지 말아주시길 이번 강에서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강에서는요, 성공은 원래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어서 한 스텝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